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이번 주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테스트를 설계하는 기법 중에 이제 구조 기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내용은 많진 않은데 개념이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명세 기반 기법과 다르게 얘는 이제 화이트박스 기반의 테스팅이에요. 블랙박스 기반 테스팅과 화이트박스 기반 테스팅은 저번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이 테스트 설계 기법을 처음 시작할 때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가 전에 자료를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시스템을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대상 시스템을 블랙박스로 보느냐 화이트박스로 보느냐 이 두 가지 차이라고 했죠. 자, 블랙박스로 본다는 건 뭘까요? 시스템 내부가 안 보이는 거죠. 내부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기능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대부분 요구사항 명세나 뭐 시스템 설계서나 이런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서 명세를 한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제 명세 기반 기법이라고 하고 스페시피케이션 베이스드 테스팅. 근데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화이트박스 테스팅이에요. 얘는 뭐냐면 화이트박스는 뭘까요? 속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를 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모델의 구조를 보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얘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을 구조 기반 테스팅, Structure Based Test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그냥 코드 구조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커버리지란 개념을 좀 이따 다룰 건데 이 커버리지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테스팅 기법들이 조금 달라져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개발하다 보면 뭐 나중에 이제 단위 테스트나 이런 거 실제로 현업에 가면 실무 개발자로 가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제 테스팅 쪽의 업무를 한다. 그럼 당연히 이런 테스팅 업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요 구조 기반 테스팅의 개념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 기반 기법의 개요를 먼저 좀 살펴보고 커버리지 기반 테스트 기법들, 그 다음에 참고로 베이시스 테스트라고 하는 기본 경로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조 기반 테스팅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스트럭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고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조를 본다는 건 결국엔 소프트웨어의 경로, 구조, 구현에 기반한 테스트 설계 기법이겠죠. 패스를 봐야 되고 전체 구조를 봐야 되고 결국엔 그걸 보려면 구현과 관련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코드를 잘 짜는 것과는 별개로 코드를 잘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사실 개발자로 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무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처음에 가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하는데 하나는 스펙을 줘요. 그래서 시스템 스펙이나 아니면 도메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줘요. 그래서 그 분야에 이해해야 되는 기본 난리지를 이해하려고 하도록 하는 스펙을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선임자들 아니면 선배들이 짜는 그런 실제 코드를 주고 이제 코드를 좀 읽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이제 구현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이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코드를 제로 베이스에서 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선행 프로젝트가 있고 또는 레퍼런스 할 만한 뭐 그런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지 완전히 뭐 에디터에서 완전히 딱 비워놓고 막 헬로 월드 짜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코드를 보게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 구조 기반 테스팅을 하려면 프로그램 스킬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코드를 우선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서 수행되는 경로를 도출해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 코드 안에 뭐 분기 if else도 있고 while문도 있고 뭐 스위치 케이스도 있고 for loop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고 등등등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실행 경로들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경로가 실행되는 입력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각 입력에 따라 기대되는 출력을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경로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 그 경로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선택하겠죠. 얘를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처음에 여기서 이 경로가 수행됐을 때 예상되는 결과값과 실제 결과값을 비교해서 패스페이를 판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잘 감이 안 올 수 있겠지만 우선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구조 기반 기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은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개념이에요. 자,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커버리지가 뭐죠? 커버한다. 커버한다는 것은 이렇게 덮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수행했다. 코드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을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에 의해서 수행된 코드의 영역을 이제 커버리지라고 하고 근데 그게 전체 코드 중에 몇 퍼센트냐 이렇게 정량적인 지표를 가져요. 보통 퍼센트로 표현해요.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개념이 뭐냐면 테스트의 충분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 정량적 지표이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구조가 테스트 스위트, 테스트에 의해서 수행된 정도를 의미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제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쭉 수행이 되다가 if task A의 카운터가 3보다 크면 수행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 밑에를 수행하고 else 안에서 또 last data가 key data가 아니면 assign하고 뭐 이렇게 동작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떤 C 코드가 있는데 자, 여기서 파란색은 테스트를 수행해 본 코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 케이스 입력이 들어서 수행돼서 예를 들면 태스크 A 언더바 카운터라는 값이 뭐 5 값이었다. 그러면 여기를 수행하고 else는 안 탄 거죠. 그러면 파란색 줄은 다 수행이 된 부분이고 거기에 비해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수행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전체 코드 라인 수 중에 테스트에 의해서 실행된 코드의 라인 수는 몇 개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측정되는 커버리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것은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테스트에 의해서 수행된 정도를 표현하는 거고 얘는 원래 의도는 테스트가 얼마나 충분히 됐느냐. 왜냐면 테스트가 여기 이 줄도 하고 여기 else 조건도 수행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코드를 최소한 한 번씩은 다 수행해봤다. 그러면 최소한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다 해봤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else를 안 타봤어요. 그러면 이 조건만 해보고 만약에 3보다 작은 조건 카운터 값이 뭐 3인 경우는 안 해봤네요. 테스트가 안 된 거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가 충분히 됐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코드에서 실행된 코드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그리고 여기 실행 안 된 코드에서 결함이 없는지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 커버리지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얼만큼 충분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 이제 케이스를 도출하는데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드에서 수행 경로, execution path를 정의하고 그 경로를 수행하는 테스트를 제어 흐름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테스트 커버리지란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내의 모든 독립적인 경로를 수행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경로를 다 파악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커버리지로 측정을 해보면 어느 부분은 수행이 됐네, 어느 부분은 안 됐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검출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if가 a가 0이고 0보다 크고 1 때 x 뿔뿔하고 그 다음 if에서 b가 3이면 y는 0을 어사인한다. 뭐 이런 코드의 일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코드가 수행되는 경로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첫 번째 if에서 a가 0보다 큰 값을 만족하는 경우는 x를 증가시키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else에서는 아무런 동작이 없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if가 있죠. if b가 3인 경우 b가 3이면 y가 0이라는 y의 0을 어사인하는 경로를 수행하죠. 근데 여기서 else인 경우는 뭐 별다른 동작이 없죠. 그 다음에 종료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양한 수행 경로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if도 만족해보고 b도 두 번째 if도 만족해보는 경로를 타겠다 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가 뭐 1값 그러면 x를 증가시키고 b가 3인 값 들어가면 y에게 0을 어사인하고 종료. 그러면 a가 1과 b가 3 뭐 이런 입력 값을 설정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수행이 되겠죠. 뭐 여기서 또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첫 번째, 두 번째 if를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프로그램 내의 모든 독립적인 경로를 수행하는 것을 다 탐색해 보는 것을 이제 제어 흐름 테스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어 흐름 테스팅의 그 기준에 따라서 커버리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어 흐름 테스팅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이 전체 if를 결정이라고 해요. decision 또는 branch라고 해요. 결정 또는 분기라고 하고요. 이 전체 결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개별 조건식들의 조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개별 x가 0보다 크다. 그리고 y는 0이다. 뭐 이거를 둘 다 만족하면 참을 수행하고 true인 경우를 수행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이면 여기서 AND 조건이니까 false를 수행하겠죠. 이렇게 전체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별 조건들이 있어요. 개별 조건들은 컨디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이 하나인데 그 안에 컨디션이 두 개가 있는 거죠. if문에 뭐 조건이 하나이고 결정도 하나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and, or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합들, 조건들의 조합을 가지고 전체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결정에는 한 개의 조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조건으로 조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왜 나누는지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결정과 조건 관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요. 커버리지라는 개념을 테스트 커버리지의 종류를 여러 개를 좀 설명할 거예요. 되게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문 커버리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구문은 영어로 원래 의미는 statement, 문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문장 커버리지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2919에서 그냥 구문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자, 구문 커버리지는 이런 한 라인에 뭐 x 뿔뿔 y는 0 이런 식으로 어떤 분기나 결정이 아닌 뭔가 조건이 아닌 그냥 다음 행으로 진행되는 그런 문장들을 스테이트먼트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코드 내에 있는 이런 스테이트먼트들이 하나도 누락 없이 최소한 한 번씩은 다 수행됐는가
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해본 측정하는 것을 구문 커버리지라고 하고요. 100%의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만족했다. 100% 구문 커버리지를 만족했다라고 하면 얘는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해서 최소한 프로그램의 문장이 적어도 한 번은 다 수행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아까 예제와 같이 A가 1인가 B가 3인 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경로에서 A가 1이니까 X 뿔뿔 시키고 B가 3이니까 Y는 0을 만족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 하나만 있으면 요 100%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A가 1이고 B도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A가 1이니까 X 뿔뿔 시키고 B가 1이니까 여기서 추루로 안 가고 AND로 끝나겠죠. 이렇게 갔다가 바로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X 뿔뿔 Y는 0, 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 중에 하나만 수행이 됐기 때문에 50%의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가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하면 지금 A가 1이고 B가 3이면 100%가 나오고 만약에 A도 1이고 B도 1이면 50% 나오겠죠. 이렇게 코드 안에 있는 문장들이 최소한 한 번씩 누락 없이 테스트 되느냐 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이제 구문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다루겠지만 좀 더 복잡한 커버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커버리지들 중에 가장 낮은 기준의 커버리지라고 보면 돼요. 예, 가장 낮은 강도의 커버리지 수준이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할 때 구문 커버리지는 기본 만족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100%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썼을 때 스위치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지만 맨 마지막에 예배 처리를 위해서 디폴트 케이스를 쓰죠. 근데 디폴트 케이스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인가요? 없는 경우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디폴트 케이스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 정상적인 경우에 수행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위해서 코드를 구현했을 경우에 이런 예외 처리를 실행시켜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트라이 캐치문이라든지 자바에서 이렇게 익셉션 처리하는 거나 아니면 뭔가 세이프티 그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위해서 보완적으로 구현한 부분들을 다 테스트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 커버리지가 낮은 강도의 커버리지이지만 100%까지 달성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자일이나 이쪽에서 TDD나 이쪽에서는 한 뭐 8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뭐 이렇게 좀 보안 그 안전성이 강조되는 쪽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달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버리지는 결정 커버리지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이 결정, 조건 기억하죠? 그래서 if는 결정이 하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true로 가든지 false로 가든지. 그래서 여기서 결정 커버리지, decision 커버리지 또는 branch 커버리지, 분기가 생긴다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 조건들 있죠. 첫 번째 if, 두 번째 if가 있는데 각 if에 만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 두 번째 if에서도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를 각각 최소한 한 번씩은 다 테스트를 해봤느냐 라는 것이 그 결정 커버리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 디시전 커버리를 만족했다는 것은 첫 번째 if에서의 true false, 두 번째 if에서 true false를 다 수행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 경로 커버리지, 그 구문 커버리지의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if에서 true, 두 번째 if에서 true. 근데 첫 번째 if에서의 false와 두 번째 if에서의 false는 수행이 안 됐겠죠. 그래서 true, false 각각 총 4개의 경우가 있는데 4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true와 두 번째 true 2개만 수행이 됐죠. 그러면 100% 중에 4개 중에 2개니까 50%의 결정 커버리지를 만족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빨간색을 다시 보면 앞에서 나왔던 예제가 요 P4, 패스 4번의 경로라고 치면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 안탄 부분들 둘 다 false인 부분을 수행해보는 P1번이 있겠죠. 그러면 A가 0, B는 0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패스 1번과 4번의 조합을 가지고 각각 테스트 케이스가 50% 해서 100%의 결정 커버리지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자, 꼭 이렇게만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를테면 패스 2번과 3번 파란색을 볼게요. 그러면 A가 0인 경우를 만족하고 두 번째에서는 B가 3인 경우 만족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A가 0인 경우를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만족 안 하고 두 번째 if B가 3인 경우만 만족하는 경우 그러면 이 분기, 첫 번째 분기에서는 첫 번째 결정에서는 P2에 의해서는 true, P3에 의해서는 false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에서는 P2에 의해서는 true, false 그 다음에 P3에 의해서는 tru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 포인트가 P2에서 true, P3에서 false 결정 포인트 두 번째에서는 P2에서는 false, P3에서는 true 어쨌거나 결정 포인트의 true와 false를 각각 한 번씩 다 해봤기 때문에 얘는 1번, 4번 조합을 하든지 또는 2번, 3번의 조합을 하게 되면 100%의 디시전 커버리지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테스트 강도가 더 세졌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정 커버리지는 이 구문 커버리지보다 테스트 강도가 높다라고 보통 보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정 커버리지를 100% 만족하면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구문 커버리지는 자동으로 만족이 되겠죠. 여기서 구문이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 분기 안에서 수행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else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따로 없지만 만약에 if a가 0일 경우 x를 증가시키고 만약에 else일 경우는 뭘 한다. 그러면 true인 경우에 false인 경우를 각각 수행해 보면 그 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은 다 누락 없이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 커버리지 100% 만족하면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100% 보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결정 커버리지가 이제 그 구문 커버리지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커버리지 개념을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컨디션, 조건 커버리지예요.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앞에는 아까 우리가 결정에 대해서 if가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 근데 여기서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에 이 안에 조건의 조합은 다 고려하진 않았어요. 뭐가 됐든 if가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가 한 번씩은 수행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컨디션 커버리지니까 이 안에 있는 컨디션들을 고민해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의 예제에서는 조건이 한 개의 결정이 한 개의 조건으로 되어 있죠. A가 0보다 크냐. 여기서 크다라는 조건이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가 동일하게 이 전체 결정과 동일하죠. 그래서 사실 얘는 결정 커버리지와 조건 커버리지가 동일한 경우예요. 그런데 얘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드를 좀 바꿔봤어요. A가 0보다 크고 and C가 1인 경우에만 증가시키고 else, 그 다음에 if에서는 B가 3인 경우와 또는 D가 0보다 큰 작은 경우에 Y 값을 0으로 어사인한다 라고 이제 조건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이 개별 조건 항목들 A가 0보다 크다, and C가 1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결정, 요 첫 번째 if에 있는 개별 컨디션 A가 0보다 크다, C가 1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두 번째 if, 두 번째 경쟁이 아니라 결정이죠. 오타가 났네요. 두 번째 결정 내에 개별 조건식 B가 3이냐 또는 D가 0보다 작냐 이렇게 놓고 이 개별 컨디션이 최소한 true 한 번, false 한 번을 다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뽑아보면 되겠죠.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가려져 있지만 이 가장 오른쪽 걸 보면 첫 번째 if도 만족하고 두 번째 if도 만족하고 여기서 모든 게 다 true예요. A가 0보다 크다는 것도 true, C가 1이라는 것도 true, D가 3이라는 것도 true, B가 3이라는 것도 true, D가 0보다 작다는 것도 true. 이를테면 이렇게 값들을 넣어주게 되면 다 true를 타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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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자, 이 네 가지 컨디션이 다 false인 경우의 조합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요 왼쪽에 가운데 있는 선과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별 조건들이 모두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만족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앞에서 봤던 결정 커버리지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건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 결정 안에 있는 개별 조건들 항목 하나하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조건들을 나열하고 각 개별 조건이 true이냐 false이냐를 최소한 한 번씩은 다 해보는 것을 결정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true, false, true, false에서 모두 다 true인 경우 한 번, 모두 다 false인 경우 한 번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true, 두 번째도 true,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둘 다 FF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개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 두 개의 케이스, 이 빨간색의 케이스를 가지고 100% 커버리지를 만족하느냐, 100%의 결정 커버리지를 만족하느냐. 자, 만족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if에서는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가 나오고 두 번째 if에서도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니까 조건 커버리지를 만족하니까 결정 커버리지도 당연히 만족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전체 결정뿐만 아니라 개별 조건들을 개별 조건 항목들을 테스트하니까 당연히 조건 커버리지가 결정 커버리지보다는 테스트 강도가 높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구문 커버리지와 결정 커버리지의 관계를 봤던 것처럼 결정 커버리지 100%면 구문 커버리지 100% 만족이네. 그럼 반대로 조건 커버리지 만족하면 결정 커버리지를 100% 만족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건 커버리지가 결정 커버리지보다는 테스트 강도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조건 커버리지를 100% 만족해서 항상 결정 커버리지가 100%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첫 번째 예제에서는 만족을 했어요.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테스트 케이스 1번과 2번을 볼게요. 자, 보면 이 값들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조건에서의 true와 false, 두 번째 조건에서의 true, false,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에서 true, false, 네 번째 조건에 false, true 이렇게 true, false를 다 한 번씩은 다 만족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가면 이 전체 조건 컨디션 커버리지는 100% 만족을 해요. 그런데 자, 경로를 따라가 보면 자, 첫 번째 요 TF를 볼게요. 그러면 TF니까 전체 결정은 AND 조건이니까 F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TF니까 true가 나오고 있죠. OR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행이 돼요. 근데 그 두 번째 케이스 false true의 경우에 여기 AND 조건이라 여기서도 항상 false를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false true인데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되니까 또 true를 타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테스트 케이스 1번과 2번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자 볼까요? true, false, false, true, true, false, false, true 이렇게 개별 컨디션의 항목들은 다 100%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해요. 하지만 결정 커버리지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if의 true인 경우와 두 번째 if의 false인 경우를 안 타는 거죠. 경로상으로 보면 얘네가 같은 경로를 타게 돼요. 그러면 조건 커버리지는 100% 만족을 하지만 결정 커버리지는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조건 커버리지 100% 만족이 결정 커버리지를 100% 만족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 지금 각 문장을 최소한 한 번씩은 다 테스트 해봤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을 이제 구문 커버리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테스트 강도가 높은 결정 커버리지. 전체 결정의 true와 false를 한 번씩은 다 수행해봤느냐라는 것이 결정 커버리지고 이번에는 각 전체 결정을 이루기 위한 개별 조건 항목들을 true, false를 한 번씩 테스트해봤느냐라는 것이 조건 커버리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설명했던 구문 커버리지보다 결정 커버리지가 테스트 강도가 높죠. 왜냐하면 true, false 조건을 다 테스트하고 결정 커버리지 100%는 구문 커버리지를 만족한다. 그런데 조건 커버리지는 결정 커버리지보다는 높지만 100% 컨디션 커버리지가 항상 100% 디시전 커버리지를 만족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 가지 커버리지 개념을 살펴봤고요. 조금 뒤에서 더 복잡한 커버리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커버리지의 개념을 실제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우리가 저번에 명세 기반 기법 할 때 했던 그 예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체크 배터리라는 그 테스트가 있었죠.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이 배터리 잔량 표시를 할 때 볼티지의 입력값에 따라서 2.5V 미만이거나 4.3V 이상이면 인밸리드, 그 다음에 2.8V 미만이면 empty, mid low, mid high, full 이렇게 이제 그 뭐 0칸, 1칸, 2칸, 3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체크 배터리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배터리 스테이터스를 입력하면 get 배터리 스테이터스를 출력해서 배터리 스테이터스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였죠. 메소드였죠. 그래서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했었죠. 그래서 인밸리드 조건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맥스, 민값, 민, 맥스, empty, 그 다음에 empty max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선은 다 지우고 여기까지 주석체를 하고요. 테스트를 다 여기도 주석을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하는 케이스가 이제 딱 하나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는데 테스트 empty min. 그래서 여기서는 2.5V를 입력으로 받고 get status를 읽어오면 empty라는 것을 리턴으로 보낸다. 그러면 실제로 체크 배터리 안에서 여기서 요 else if 부분을 수행하겠죠. 이 부분을 수행하는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수행하는 것은 기억나시죠? run as JUnit test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지금 테스트 케이스 하나를 돌렸고 하나가 정상적으로 패스가 됐죠. 그리고 페일리어는 없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수행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수행한 테스트가 이 코드를 얼만큼 충분히 커버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클릭을 해서 테스트 수행을 해서 run as를 썼죠. 근데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coverage as라는 메뉴를 써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coverage as에 보면 JUnit test라는 게 있어요. 요걸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테스트 수행 결과는 오케이. 그런데 자, 여기서 그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수행이 됐다는 거고 체크 배터리 코드를 가봤더니 자, 색깔이 되게 현란하죠. 자,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색깔이 크게 나와요. 초록색, 노란색, 빨강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초록색이 뭐냐면 이 테스트에 의해서 수행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80V 미만인 경우가 수행이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 스테이터스가 empty라는 것을 리턴이 됐어요. 그리고 볼테이지라는 그 변수 값도 사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return bet status라는 그 값을 리턴하는 get bet status라는 메소드도 출력됐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 케이스가 요 경우만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얘만 돌았어요. 이렇게 전체 코드 중에서 내가 테스트한 케이스가 코드의 어느 부분을 수행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커버리지라는 개념으로 측정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클릭해서 커버리지 에지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은 이 JUnit과 같이 요 이클립스 안에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시의 난만가 아무튼 그건데 그거 말고 다른 플러그인을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해보진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전에 짰던 코드들을 한번 그러면 요 인밸리드한 경우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선 주석을 풀고 자, 그러면 아까 empty min max, invalid min max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이번에는 커버리지 엣지로 갑니다. 그러면 커버리지 테스트가 수행되면서 커버리지 결과값이 나와요. 뭐 이건 테스트 케이스니까 당연히 나올 거고. 자, 보면 첫 번째 그냥 생성자를 수행해서 선언하는 부분들 수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체크 배터리라는 메소드에서 첫 번째 minmax 값이 다 수행이 됐고 두 번째 else if에서 empty가 수행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예제를 좀 다시 줄여볼게요. 자, 인밸리드한 경우에 체크 배터리에서 인밸리드한 경우가 2.5V 미만 또는 4.3V 이상이죠. 그러면 전체 결정은 true false가 지금 다 수행이 됐어요.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만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민값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그 테스트 인밸리드의 민, 여기에서 이 볼티지가 2.5V 미만인 경우에 만족했을 때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 인밸리드한 경우가 수행되긴 했는데, 자, if에서 지금 노란색이 나왔죠. 이 노란색은 뭐냐면 빨간색은 뭘까요? 초록색은 수행이 됐다. 빨간색은 수행이 안 됐다. 그러면 노란색은 일부만 수행됐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왜 일부만 수행이 됐을까요? 우리가 결정 커버리지나 조건 커버리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를 늘려봅시다. 맥스도 그러면 해당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인밸리드한 민값 2.49V와 4.3V 그러니까 두 개의 우호 조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얘가 커버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수행됐더니 이번에도 얘가 if가 지금 노란색이죠. 왜냐면 여기서 왜 노란색일까요? 배트 스테이터스가 인밸리다라는 조건을 2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컨디션도 해보고 두 번째 컨디션도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결정은 항상 true인 경우만 수행이 됐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if 결정에 true인 경우 말고 else로 빠지는 경우, false인 경우가 수행이 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추가를 해줘요. 이를테면 그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는 그래서 empty min.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if를 비교하고 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2.5V니까 그 다음에 empty라는 조건으로 타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else if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요 if가 초록색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에 비해서 바뀌었죠. 자, 볼티지가 2.5V 또는 4.3V 이상. 여기서 첫 번째 if가 에 해당하는 true인 경우도 만족했고 그 다음에 다음 else if로 넘어가는 케이스를 수행했기 때문에 false인 경우도 만족을 했죠. 이렇게 해서 요 13번 라인의 if에 해당하는 true, false를 다 수행하니까 초록색으로 수행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결정 커버리지 관점에서의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늘려서 테스트 해보는 것으로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테스트가 여기 이 부분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 항목들을 만족하는 테스트를 추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라지스트 테스트 예, 우리가 그 테스트 라지스트 그 어레이 받아서 최대값 리턴해주는 그런 코드 테스트 했었죠. 자, 여기서 라지스트 테스트에서 선 다 지우고 한 가지 테스트만 해볼게요. 7, 8, 9를 넣었을 때 9가 리턴되는 경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라지스트 테스트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커버리지를
돌려보면,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지금 얘가 테스트가 페일이 났어요. 왜냐면 우리가 코드를 안 고쳤던 코드이죠. 그래서 초록색 라인 5번 문장, 6번 문장은 수행이 됐는데 봤더니 포문은 돌았는데 포문이 돌았다는 것은 포를 타기도 하고 나중에 종료돼서 나왔다는 것까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 인덱스 맥스를 7번 라인이 if인 경우에 if인 경우가 수행이 안 됐겠죠. 왜냐면 8번이 레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if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lse로 빠지는 경우만 수행이 되고 얘는 수행이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서 맥스 밸류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이.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인티저 min min 밸류 로 하게 되면 얘가 if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min 밸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수행해 봤고 여기서 이 첫 번째 if를 만족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해 가면서 테스트를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 기반 기법에서 구문 커버리지와 결정 커버리지, 그 다음에 조건 커버리지의 개념을 살펴봤고 이것을 실제 그 이클립스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예제를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저번에 예제에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잘못됐던 코드가 이거였죠. 그래서 이게 맥스 밸류였고 x-1이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테스트를 돌려보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얘를 민으로 바꾸자. 그래서 min 밸류로 바꿔서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fail이 나죠. 왜냐하면 length-1까지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고쳐야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커버리지라는 것은 코드의 구조적인 측면을 보는 거지 얘가 기능적으로 어떤 값을 리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버리지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커버리지 테스트라는 개념, 이 구조 기반 기법과 명세 기반 기법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봤던 것처럼 얘는 코드의 어느 부분을 얼만큼 탔는지를 보는 것을 이제 구문 관점에서, 결정 관점에서, 조건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됐을 때 이 결과가 패스냐 페일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나 설계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커버리지 개념 중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커버리지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